이명박 형,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아파서 못 가서 이틀 뒤로 미루겠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러면 출석은 하는데 출석만 하고 나올 거야.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조사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3시간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이제 뭐 차담도 좀 하고. 앉아가지고, 네. 이제 제대로 앉아서, 네. 상황이었던 이상득이 휠체어 타고 막 꽁꽁 둘러매쓰고 나온 거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더만요. 상황이 이제 군밤 장수가 됐다. 그런 그 느낌이네요. 양반이 이제 진짜 연세가 들긴 들었대요. 아니, 뭐, 네. 그렇대요, 진짜. 아니에요. 네, 쇼잉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제 저기 한 건가?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앰뷸런스 실려 왔을 때 네. 의자에 탈 때는 사실은 서서 의자에 휠체어에 탔어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탔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올 때 눈을 뜨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 질문이 시작될 쯤에 눈을 찔끔 감고 이를 앙 다물고 그냥 하고 밀치고 들어간 거죠. 카메라가 오니까 같이 막 아파. 막 눈을 찔끔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명박이 소환돼도 똑같이 할 거다라는 게 그 기침에서 우리가 복선을 봤잖아요. 그쵸. 기침, 마른 기침. 아, 진짜. 이명박은 근데 텐실 너무 하셨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던데 김경준 씨가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의 기침의 진실. 그 뭐예요?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기침을 한대요. 아, 혓바닥 내름거리고. 네. 어쨌건 이상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그런 진술을 하고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상득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김윤옥,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소환을 언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이명박을 부를 것인지 그 어떤 관계자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평창 올림픽 전에는 안 부를 거야. 또는 평창 올림픽 전에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하고 이명박 씨하고 불려가는 순서 또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완전히 다 사람마다 다르던데요. 팟캐스트 내에서도 이명박은 평창 올림픽 전에 소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부분도 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하잖아요. 정치적 고려 안 한다? 그 말만 이제 놓고 온 그런 거고. 청와대는 어쨌든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고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보낸다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로 보면 이미 소환을 했어도 12번은 더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제 정책 고려가 없다 있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2월 9일이죠. 2월 8일이고 그러면 한 열흘 이제 남아 있는데 지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은? 뭐 저는 제가 수사한다면은 그냥 본인 일찍 부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뭐 굳이 돌 필요 있을까 싶어요. 평창 올림픽 끝나도 이건 지방선거용이라고도 반발해요. 그러니까 적당 뭐 시점은 늘 그런 없어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빨리 불러버릴 것 같아요. 문무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나는 검사는 아니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런 평이랄까 예상들을 하지 않나요? 아니, 사실은 네. MB 불려가고 뭐 그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그 장씨 알매라는 분 조사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뭐라 나오니까 뭐 JTBC에 전화해가지고 조선일보 보도는 만난 거 말고는 다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그런 거가 외려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경재와 유영하 간의 공방. 그거 재밌대요.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한 거고요. 결국은 이 소위 보수 세력에게는 의리라는 건 기본도 없고 눈톱만큼도 없는 거고요. 눈꽃만큼도 없는 거고 돈 앞에 의리인 것 같아요. 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뭐 지켜주다가 약속이 이어지다가 그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면 그냥 뭐 끝나는 등 돌리고 등에다가 이제 서로 삿대질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보수가 부패로 망한다, 뭐 그다음 진보가 부절로 망한다 이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은 이미 깨지는 것 같고 소위 친일 매국하는 세력은 그야말로 자기끼리 이전 투구하다가 일단은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는 거고 진보 진영은 정말 열심히 똘똘똘 뭉쳐가지고 연속 집권하는 길로 가는 거고 이렇게 세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압수수색이 뭐 다스 본사네 어디네 관계자들 자택이네 막 다 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영포 빌딩 지하 2층 그쪽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그 지하 2층에 뭐가 있다는 걸 몰랐대요. 근데 누군가의 제보인지 진술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영포 빌딩 간다 그러니까 뭐 이명박 사무실에
호수가 503호래요. 나 그건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그거 예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거 운명적인가 이건 이제 그쵸. 하늘의 뜻인데. 그래요. 하늘의 뜻이에요. 이명박근혜 정권. 네. 그걸 치러 간 게 아니라 검찰이 갔는데 503.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계재단이 503호예요. 예. 네. 근데 그 지하 2층으로 들어가서 찾아낸 것들이 뭐 이제 어차피 뭐 참. 여러 가지 뭐 다스 관련한 또 다스에 청와대나 이런 정부 조직이 개입해서 돈을 받아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더 화제가 된 것은 거기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입니다. 압수수색할 때 나온 영상들을 보면은 뭐 BH, 주요 국정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그리고 봉황 문장이 찍혀 있는 문서 파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니까 딱 그거 보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이지원, 봉하마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어디서 우리 프라님은 이거 우리 채널 하기만 하면 늘 MB만 나오면 저를 물고 늘어지지만은 난 사실 딱 2번 했어요. 왜 왜 이러세요? 아니, 뭐 5번은 2번 했어요. 5번 넘은 좋게 것 10번은 넘게 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하여간 다음부터 중지하죠. 안 하기로 했으니까. 7번. 아니, 계속해요. 아니, 안 해야 돼. 아니, 왜? 왜요? 왜냐면 지난번에 약속했죠. 아니요, MB하고 싸워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람이라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좋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쁜 좋게 제가 안 거. 하니까 지금 제가 안 하니까 대변인님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걸로 봐주기로 했잖아요. 민주당 이름 지키는 오케이, 걸로. 오케이, 왜냐면 오케이. 지금 보세요. 아니, 저 좋게 저희 얘기할게요. 민주평화당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이름 안 했으면 100% 딴 데서 가져갔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옆에서 했는데 어디 가서 요새 강의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아마 지금 사시는 댁보다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운동장도 넓고요. 훨씬 큰 집으로 가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사람이 참 칼로 망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서류 나오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때 이지원 그거는 정말 억지로 비틀고 더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근데 아주 자기들은 아주 그냥 짊어지고 보따리를 싸서 간 거잖아요. 종이로 박스로 가져왔어요. 참. 박스떼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별걸 다 박스떼기. 박스떼기를 하네. 근데 진짜 어디에가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막 다스 번산에 어디네 다 털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서는 가깝게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몇 개월 전부터 죽치고 있는 상황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딱 거기에 숨겨져 있었을 텐데 딱 그 포장지만 봐도 0.1초도 안 걸렸어요. 그 이지원 봉하마을 생각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저게 옛날에 좀도둑들은 원래 밤중에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건데 저게 좀도둑처럼 태우기도 그렇고. 파쇄기를 구입을 못했나 보죠. 저 박근혜 청와대는 파쇄기 구입해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캐비넷에 두고 나오고 두고 도망가고 여기는 17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처리도 못하고 참. 그러니까 이 영포 빌딩 지하의 압수수색이 이명박의 소환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뭔가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스에 개입해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들. 이거는 지금 우병우 구속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건 간에.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그냥 무단으로 갖고 나왔다고 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징역 7년 이하의 징역길인데요. 이제 MB는 그러겠죠. 이거 나는 몰랐다. 또 모를 누구 수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아니 몰랐다가 많죠. 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왜 그걸 내게 물어보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 근데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나니 어디서 물어봅니까? 갑자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가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MB하고 붙어서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붙은 걸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뭔가 좀 오미 저기 하고 붙은 건데 근 20년 이제 거의 돼가거든요. 네. 이제 저분 큰 집으로 가실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좋아지려나 본데 아유, 이것저것 뭐, 이제 네. 좀 그렇지. 아유 이거 붙은 거 다 띄어내고 지금까지 아유, 음의 기운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네. 자, 그러면 이명박 구속되면 김민석 난다. 뭐 이런 식의. 새가 날아든다. 왜 이러세요? 김민세. 이제 웃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새가 좋은 대세로 거예요. 시작해야지. 새가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때는 그렇게 시달렸잖아요. 민새, 새가 좀 좋아지겠지 뭐. 그렇지, 그렇지. 또 이쪽으로 새도 모일 거고. 새날. 자, 넘어가세요. 예, 예. 저도 얼굴이 좀 빨개지네요. 죄송하고요. 그동안 저한테 하기 좀 미안하죠? 아니 나는 그게 애청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대신해서 때려준다 그런 의미였지. 사실은 제가 원장님 편이지 누구 편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양심이 진짜 있으면 한두 번 때려야지.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기춘을 공격하고 김기춘하고 맞상대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그 이전에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보세요. 강기훈 씨 같은 경우는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암투병까지 하게 되고 청춘을 완전히 망가뜨린 주범 아닙니까? 김기춘 그렇죠. 네, 전 비서실장이. 그럼 그 이전 70년대나 80년대나 이럴 때 엄혹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어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김민석 원장님이야 감옥도 살고 나오고 또 젊은 시절에 정치도 하다가 참 어려운 파란이 시기도 만장했습니다. 파란이 만장했는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 이게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역경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팟캐스트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거나 듣거나 인터뷰해봤잖아요. 저는 김현 대변인이 박근혜 정권 치하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핍박받고 싸우고 여러분들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당차게 싸웠는지를. 그래서 왜 그랬나 제가 몰라.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김종인의 컷오프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 보수적인 사람들의 시각 의식하다가 너는 뭐 했으니까 잘라. 우리 방송이 그런 정치인분들 이렇게 구지하는 방송 사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까방권이라는 건데 저는 김현 대변인한테 까방권 10장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503호가 저기 됐기 때문에 곧 날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요. 503 이제 형 확정되면은 김현도 난다. 자,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야기가 가치도 없는 이야기 좀 한번 할게요. 안철수 씨, 민주평화당 만드시는 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충분히 경고했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할 말은 사실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2, 3일 상관을 두고 적반하장의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 그냥 보수로 가라 차라리. 솔직히 제 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민주평화당 만드시는 분들 반문재인 연대니까 안 가라고 공개 선언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면이면 빨리빨리 그냥 갈라서 갖고 갈 사람 가고 어떤 욕을 먹든지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 어떤 감정적 연대라도 좀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중에 뭐 이렇게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별도로 이럴 때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아 이런 게 기사가 되는구나 했던 것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협의회장을 하다가 국민의당 가서 보좌진 협의회장을 했던 김관영 의원의 보좌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기가 뭐 유승민 당하고 합친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뒀다 하는 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보좌관이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기사 무슨 제가 이런 누구의 사람의 경중을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이렇게 기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실은 과거에 제 자원봉사를 했던 네, 후배예요.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중간에 제가 그래서 묻길래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만둬야지.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럴 때는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 입장을 명료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본인도 판단하고 주변에서 판단하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 입장들을 명료하게 해주는 게 좋죠. 자꾸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주 의원하고 박주현 의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박주현 의원 그 캐릭터 엄청 강하대요. 안철수가 보면 뭐 죽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세게 말을 하더만요. 변호사 네. 거기가 원래 변호사에 DJ 때 수석을 했잖아요. 청와대. 아니요 우리 때요. 그구나. DJ 때 얘기되고 참여정부 참여정부 때 때. 수석을 했구나. 사실은 거기가 그쪽 간 게 저는 좀 아쉬웠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보고 있으니까, 아, 안철수는 사실상 최소한 호남권 의원들한테는 정말 저 비린내 나는 느낌에, 야, 뭐 저런, 얘기가 있냐. 이런 느낌 줄 정도로 서로 간에 막말 주고받는 건데, 안철수는 사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막 밀어붙이고 당규 바꾸고 막 이러면서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걸 하면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더라고요. 이거 기사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경고했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한 말이 아니고 안철수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원래 네? 망가진 사람인데 포장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르는 거죠. 우리 같은 팟캐스터 말고 아니, 일반인들한테는 모르는 거죠. 우리도 모르냐. 속은 거죠. 너도 속고 국민이 속은 거죠. 내가 대통령 꿈에 빠졌다고 반통합파의 근거 없는 모략이다. 내가 MB 아바타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 내가 대통령 빠졌다고 그럼 빠진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를 기본적인 이해가 하나도 없다는 게 본인 말을 순수하게 다 믿는다고 해도 국민의당 생존시키려고 바른 정당과 손잡는 것이라는 워딩밖에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정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념이라고 봐요.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복지를 어떻게 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게 다 그 이념적 차이에서 나는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좌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그런 관점이 없어요, 이 양반은. 그럼요. 기업 M&A 과정이죠. 무슨 화재가 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사람이 뭐 안내부에 있을 때 노동자들 뭐 탄압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막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정치권의 사실 어쩌면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철수와 유승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TK만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발 못 붙이게 아주 거기다가 목숨 걸겠다 이런 식의 워딩을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하죠. 지금 어차피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은 2등 싸움에 들어간 거거든요. 보수, 그러니까 1등 싸움이라면 어쨌든 홍준표보다 더 나오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안과 유와 안 우리 둘이 경쟁하면 그 중에서 하나 가자. 야권 후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죠, 뭐. 그러니까요. 네. 화이팅, 안철수. 이제 이렇게까지 희화될 만한 정도로 전락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광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올린 광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광고 대행사는 잘 몰랐다. 그래서 광고 해달라고 하니까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인권이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광고가 나간 상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야. 지지자분들이 어떤 식의 형태로 하는 거지만 예전에 그렇게 방송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축하한 게 뭐가 문제냐. 니들도 박근혜 생일도 그 시기 비슷한 즈음이라면서요. 자기도 하면 되는 건데 돌아가신 분까지 모욕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 그냥 둬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는 이제 그 광고 대행사가 어딘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요. 통상 미국 법하고 우리 국내법이 조금 다른데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한 걸로 아마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법적인 제재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고요. 우리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의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서 이제 국내법으로 가능성이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광고 대행사를 물은 건데,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를 문제시 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 그 의뢰한 의뢰인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광고 대행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법으로 어느 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정의롭게 해결할 것을 추구하느냐, 이게 미국의 법 체계를 근거할 거냐, 한국 법을 근거할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 거냐 이런 부분 그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참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어쨌든 A라는 사람이 5분 동안 그러니까 방영토록 이제 광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대행사는 몰라서 사과 광고를 똑같은 화면에다가 게재를 하고 한국말하고 영어로 게재를 했던 게 이제 됐는데 첫 번째는 이거가 일베 사이트에 올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베 사이트에 대한 그 문제, 국내법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묻는 방식이 벌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벌금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는 재단 회원 중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원분들도 많고 법조인들도 많고 해서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는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국내의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차피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의 의지인데 가족의 의지도 분명히 있고 해서 이 문제가 어쨌든 당일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12시 35분인가 아마 그때 반짝 5분 게재가 돼가지고 저희가 오후 4시인가에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시간이 새벽이라서 팩트 체크를 조금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쪽의 댓글 부대 아마도 그 라인이 살아있을 법한 이명박이 직접 운영했다는 댓글 부대 그리고 일베 이렇게 합쳐진 어떤 그 조직들이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카톡으로 돌리고 있는 정보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다 막 돌리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 카톡도 도는 것처럼 그 조직들이
굉장히 요즘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지율을 한 1, 2%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청원 올라왔었잖아요. 일베 폐지 청원. 적극적으로 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풍 양속에 너무 위반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밀양의 화재 잘 마무리하고 수습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족분과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